안녕하세요. 절세 맛집TV 오샘사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모든 분들은 현역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바쁜 일정을 쪼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지식인 부분이라 생각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되었다는 메일이나 댓글을 보면 저희도 힘을 받고 보람도 느끼는데요. 기왕이면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채널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분양권 명의 변경하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는 문의를 종종 받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분양권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명의 변경하는 경우, 즉 가족 간 증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보면 분양권 당첨자는 어머니이신데요. 이거를 아들에게 명의를 변경해 주고자 하십니다. 분양 가액은 5억이었고요. 그동안 납부하신 금액이 계약금 5천만 원하고 중도금 1억을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납부를 하신 상태예요. 그리고 이 자식분에게 아들분에게 증여하는 시점에서 P가 프리미엄이 2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은 평가 기준일, 즉 증여일까지 불입한 이 금액과 그리고 평가 기준일 현재의 이 프리미엄, 이 두 개를 합산한 금액, 여기에서는 3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이 3억 5천만 원이 증여재산 가액이 돼서 증여세가 발생가 됩니다. 만약에 아드님한테 10년간 증여하신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공제한 3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가족 간의 분양권을 증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래는 부모님이 분양받을 생각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금 여력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완공된 후에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나 종부세 그리고 추후에 이제 양도세까지 세금이 많이 부담이 된다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식에게 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취득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의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취득세나 종부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뭐 기본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가족에게 명의를 분산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동일세대였다든지 그리고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자식이 소득이 증명되는 상황인지 나중에 양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칫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납부를 하시고 취득세나 종부세나 양도세가 절감되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꼭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가족 간의 분양권을 증여한 다음에 2월과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도 2월과세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2월과세 제도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한테 부동산이나 특정시설 이용권, 분양권, 입주권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든 아니면 직계 좀비속이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증여를 받은 그 사람이지만 세금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즉 증여자죠. 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한테 양도했을 때 나오는 세금을 계산을 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에 증여한 다음에 5년 안에 팔게 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라는 제도예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이 징여를 이용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참고로 올해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현재 5년인데 이게 10년으로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월과세 요건 판단할 때 이 5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 기간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요. 분양권 증여인 경우에 그 기준일이 언제냐는 이런 문의가 있습니다. 분양권 증여일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완공된 다음부터 5년인지를 문의하시는데요. 국세청은 분양권의 권리 의무 승계일, 일반적으로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일을 말하겠죠. 그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 변경할 때 세금 문제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분양받아서 입주할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을 했는데 가족이 다 같이 청약을 신청했는데 어머니는 안 되고 딸 명의로 이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이 된 거죠. 어머니가 계속 계약금도 지불을 하고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에서 딸 명의로 돼 있었던 대출 중도금까지 다 승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에서 명의도 엄마한테 이렇게 명의 이전을 한 거죠. 자, 전매 제한이 해제돼서 명의 이전하던 그 시점에는 유사 사례 거래가액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공제금액 5천만 원 이하로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분이 질의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명의 변경일 이후 명의 변경일 5일 이후에 거래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었던 거죠. 피가 1억 5천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었는데 이 명의 변경 5일 되기 전에 본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신 거예요. 자, 증여세 신고를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나타나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는데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 1억 5천만 원 이걸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됐느냐라는 문의였습니다. 자, 이 문의에 대해서 국세청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고 있느냐면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잖아요, 지금. 근데 편의상 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을 다 어머니가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렇게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 딸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거죠.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이익을 얻었잖아요. 지금 프리미엄이라는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 이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를 하겠다. 이 이익 상당액이라는 게 뭐냐면 평가 기준일 현재, 즉 권리 의무 변경일이죠. 승계일. 그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얘기를 하는데요. 평가 기준일, 즉 증여일은 분양권에 대한 명의를 가족에게 명의 변경한 날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분양권 명의 변경하기 6개월 전 그리고 분양권 명의 변경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이 해당 분양권하고 면적이나 동이나 층 이런 게 유사한 분양권 중에 거래된 게 있다면 그 거래된 프리미엄을 증여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명의 변경일 현재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는데도 그래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니까 증여세가 없겠죠.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범위에서 굳이 신고를 했다는 거죠. 증여세도 안 나오는데 왜 굳이 신고를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숨은 절세 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증여세 과세 표준을 신고할 때 평가 기준일 현재, 즉 증여일 현재 전 6개월 그리고 후 3개월 이 기간을 평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가 기간 내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면 이거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 평가 기간 내에 실무적으로는 이 증여일 이후겠죠. 이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를 내가 바로 했다. 그러면 이 평가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요 신고한 신고한 날짜까지의 유사매매 사례 가액만을 시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고일까지 보겠다는 거죠. 포인트가. 이 전체 기간, 나머지 3개월에서 내가 신고한 이후에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발생하더라도 내 증여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가족에게 증여해서 명의 변경을 하면 실제 거래된 분양가액이 없기 때문에 피가 얼마인지 확인되기가 어렵겠죠. 실제로 매매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호가로 확인되는 피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매되어야지 유사매매 사례가액인데요. 전매 제한 풀리자마자 바로 증여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나타나기 전에 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하면 평가기간 전체의 유사매매 사례가액 중에 증여재산의 시가를 보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면 사례의 경우 유사매매 사례계약 프리미엄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건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 이후에 거래된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추징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고로 분양권에 대한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2022년 7월 7일에 국세청에서 질의회신한 내용인데요. 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 변경을 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가요? 라는 질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 전에 분양권 전매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죠. 시행사와 분양 당첨자 간에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죠. 자, 이 분양 당첨자가 즉 매도자겠죠?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작성을 합니다. 만약에 가족 간 증여라면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죠. 그 이후에 분양권 관할 지자체에 방문을 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죠. 만약에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하는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분이 실거래가 신고를 대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증여라면 관할 지자체에서 검인도장을 날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매도자, 즉 당첨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그 중도금 대출 은행에 가셔서 매수자가 대출 승계 신청서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권 명의 변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출 승계 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명의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매수자는 분양계약서를 수령을 하게 되고 매도자는 양도세를 내거나 만약에 증여라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걸로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20년 12월 26일 분양권 계약을 하고 12월 28일에 분양권 명의 변경, 즉 권리 의무 승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부터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걸로 세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거죠. 21년 1월 29일에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청산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분양권의 취득 시기가 언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매도자의 양도 시기가 매수자의 취득 시기인데요. 21년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언제를 취득 시기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죠. 일반적으로 자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이 양도일이 되죠.
사례에서는 잔금 청산하기 전이니까 이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파트 분양권이 등기나 등록, 명의개설을 유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를 봐야겠죠.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 명의개설을 유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대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 즉 매수자의 취득일로 봐야 된다라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는 부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그리고 등록은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 회원권, 이런 특별시설 이용권, 그리고 명의개설은 주식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명의개설에 분양권 명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분양권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가족에게 명의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이때는 명의 변경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그리고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만약 이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다면 빨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 팁이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간 명의 변경한 이후에, 즉 증여한 이후에 5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2월 가세가 적용이 되는데 2월 가세라는 건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세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5년이 지금 현재 10년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분양권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명의자 명의로 당첨돼서 얻은 이익 상당액, 즉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분양권 매수할 때 잔금 청산 전에 명의 변경이 먼저 되어 있어도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된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